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네, 어느덧 다가온 24년 3월입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24년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 초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들 다 이루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비블리 캐스트 드디어 다가온 5화 활기차게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각자 근황 한번 좀 들어볼까요? 비디버님 뭐 어떻게 좀 재밌는 거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저번 주에 썬41 공연 갔다 온 다음에 네. 잠깐 정신 차렸다가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게 보고 왔어요. 네, 썬포리온 뭐 저희 시대 세대면은 뭐 중학생들 때 되게 많이 들었었죠. 섭섭님은 썬포리온은 안 가셨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갔었어요? 그래 안 갈 리가 없지. 나 그럴 줄 알았어. 마지막 투어잖아요. 그쵸. 이제 썬포리온이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어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야, 이틀간 스타트를. 내한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디버즈님은 첫날 가셨고 저는 맞아요. 마콘. 아, 네, 마콘을 가는 영광을 또. 예. 예.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먼저 가가지고 그 약간 스포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대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콘서트도 콘서트인데 그 대기하는 동안 틀어주는 플레이리스트가 누가 그것 좀 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좋았어요? 떠돌아다닐 어. 건데. 예스24 뭐 썬프리온 대기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안 돼? 그 플레이리스트에 네. 우리 2000년대 MP3에 있었던 그 폴더 누가 그거 다운받아 왔나 봐요. 혹시 SG 워너비도 들어가 있나요? MCM 뭐 이런 거? 그래서 주최 측이 6월 라이브였는데 뭐 셋리스트는 이틀간 달랐거든요. 공연 그래요? 무대는 썬포리온은. 아. 네, 지금 말씀하셨던 플레이리스트 그때 끝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가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샤잠으로 다 따서 이렇게 저장도 해놓고 해두셨어요? 네. 여기 계셨네. 무슨 저 공유 좀 드래곤볼 해주세요. 보듯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 끝내주는 노래문처럼 맞아요. 어썸 믹스. 썬포리온의 끝내주는 노래문. 이거 뭐 문제가 없으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살짝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플레이리스트 네. 만들어서 공유하죠. 네. 네. 사장님은 썬포리온 안 가셨어요? 네, 저는 애 보느라 아니 엄두를 내지 애기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밤낮 구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어요. 잠깐 얻어 걸린 걸로 한 이틀 얻어 걸린 걸로. 희망사항이었던 걸로. 뭐 육아가 뭐 원래 쉽지 않죠. 뭐. 쉽지 않죠. 나중에 뭐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애기 낳는다면 좀 조언을 많이 구해 보겠습니다. 인간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아직 안 됐거든요. 연금술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MC들 간략한 뭐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 말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 scares me. Everything's so heavy. This April spinning. I'm so dazed. You know it too. There's no way.
네, 저희 오늘도 연애대와 같이 첫 번째 코너 락어라운드 월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코너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즐거운 소식 하나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그 인스타 계정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락어라운드 월드는 사실 오늘로써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는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그런 뭐 재미있는 소식들 이제 인스타 포스팅으로 좀 계속 올라올 거고 아마 양도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러면서 더 이제 새로운 소식들도 더 빨리 좀 전해드리고자 그렇게 좀 변경을 했고,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인스타 많이 봐주시고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시의성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소식들은 빨리빨리 좀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는 락어라운드 월드에서 다뤘던 여러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팔로우 해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락어라운드 월드 오늘의 마지막이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영화값 너무 비싸죠? 아 너무 비싸. 뭐 한 번에 뭐 15,000원 정도는 그냥 넘잖아요. 저는 중학생 때 기억이 나는 게 중학생 때 CA 활동이라고 다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클럽 액티비티죠? 네, 클럽 액티비티.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지금 졸업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저학력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영화부여서 아침에 조조 영화 보면 한 5,000원 이렇게 받던 네.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10,000원을 그냥 넘는 금액이어서 선뜻 보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나 뭐 배우가 있으면은 보러 가는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또다시 찾아온 전통의 브리티시 아티스트 상영 프로젝트 리암 갤러거 방영 소식입니다. 야. 24년 3월 10일 건국대학교에 있는 쿠시네 극장 그리고 16일 홍대 상상마당에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브리티시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부터 오아시스의 전기 영화인 슈퍼소닉을 시작으로 에이미 와인하우스, 비틀즈 등 다양한 아티스트를 다루면서 영화를 이제 팬들의 대상으로 방영을 했어요. 일반 영화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이 영화 관람 시 참여되는 뭐 다양한 뭐 굿즈들도 이제 주고요. 네. 말이 좀 꼬였네요.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굿즈들도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팬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저희 라디오 크루 중에서 비디버드님하고 여기 섭섭님도 함께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 소식 다양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리암 갤러거를 하게 됐는데 뭐 섭섭님은 여기서도 이제 디자인 담당하고 계시고 뭐 비디버드님은 또 이제 약간 곁다리에 걸치는 느낌으로 여러 행사 또 도와주고 네. 계신데요. 사실 예. 팬분들 많이 오시니까 또 제가 또 이 한 몸 불살라서 또 네. 즐겁게 해드려야죠. 네, 가서 또 독립투사 아닙니까? 나눔 이벤트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포토존도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3월 10일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거는 이제 버스킹 행사도 같이 될 텐데 사실 이게 당장 내일부터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이미 방송에 나갈 때쯤 이미 다 끝나 있고 인스타에 수고했어요 다 올라가 있을 텐데 아니요. 다음 나갈 때 13일로 나갈 거니까 16일 행사는 남아 있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어쨌든 앞으로도 관련 행사가 있을 테니까 뭐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거 2019년 그때 그 건대에서 그 슈퍼소닉 상영할 때 갔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땐 저희가 몰랐을 때죠. 네, 그때 몰랐지만 뭐 마주쳤을 수도 스쳐 있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맞아. 섭섭님은 근데 이거 하면서 진짜 디자인을 말도 안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저희가 해달라는 것도 맞았고 이게 디자이너가 약간 이게 뭐가 조금 명암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꿔야 되고 근데 이거 저희 라디오 콘텐츠랑 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지 않았어요? 그쵸, 뭐 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붙잡고 있는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디자인이 너무 잘 뽑혀가지고 오시는 분들 굿즈 굉장히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사장님이 준비한 소식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조금 슬픈 소식인데요. 목소리 톤 밝게 네. 해놨더니 뉴스에서도 이게 여러 번 나왔던 거라서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네. 한국의 인디음악 영세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죠. 여기가 그 해화에 있는
학전 소극장이 아,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끝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마 이게 나갈 때쯤 이제 콘서트도 거의 막바지일 건데 91년도에 이 싱어송라이터인 김민기 씨가 문을 열었던 곳인데요. 여기가 좀 다양한 뭐 창작 연극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을 되게 많이 선보인 대로 유명했죠. 네. 혹시 그 김민기 씨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아마 뭐 이 곡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양희은의 아침 이슬 요거를 야. 갖고 계셨던 네, 그분입니다. 확 와닿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학전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이제 올리는 공간으로서 유명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학전이 한국 밴드 문화에도 큰 기여를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소극장 최초로 하우스 밴드를 두고 연극이나 뮤지컬 할 때 이제 라이브 연주를 곁들이는 것도 선보였었고요. 되게 외국 스타일로. 네. 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 음악 공연도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여기를 거쳐간 뮤지션만 해도 뭐 김광석, YB, 유리상자, 크라잉넛, 자탄풍, 노차싸, 다섯 손가락, 동물원 그리고 정동아 씨도 여기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뭐 거의 밴드계의 가요 무대네요. 네, 진짜 많이 되게 했었죠. 뭔가 추억의 이름들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번 학전 어게인 콘서트에서도 뭐 YB, 노차싸, 여행 스케치, 유리상자 등등 그 이제 예전 90년대에 네. 이제 공연을 많이 했었던 뮤지션들이랑 그다음에 루시랑 데이브레이크 같은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좀 인기 많은 밴드들까지 함께 같이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콘서트를 기획했었던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번 공연으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좀 학전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한다고 문화예술계랑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 좀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네. 과연 이 학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첫 번째 소식 굉장히 발랄하게 시작했더니 두 번째 소식이 조금 무거운 소식이어서 약간.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공간은 이제 일단 30년이 넘은 좀 오래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해서 오래된 공간이 사실 많이 있지도 않고. 네. 저는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은 좀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서울시 입장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되게 큰 그 시의 문화 유산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또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네. 곳인데 그렇죠. 네, 요거 그냥 뭐 방치를 하는 게 조금 맞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역사가 끊기는 건 조금 그렇죠. 아쉬워서 네. 뭔가 이 네이밍이나 이런 거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학전이 사실 거기서 이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그랬는데 그러면 좀 옮기면 어떠냐 했는데 그쵸. 사실 그러면 이제 좀 그동안의 그 공간이 가지는 역사가 좀 퇴색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좀 어렵다라는 게 여기 나온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존중하긴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간이 가지는 그런 가치가 또 무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좀 지원 좀 해주시지 서울시. 안 되나? 뭐 그거는 저희가 최선의 이제 선택을. 단체 민원을 한번 올려볼까요? 시청 받아주실지 관계자분들 뭐 보고 계신다면 알겠습니다. 네, 좀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네. 뭐 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한바돈 로클롤 소식에 이어서 지들끼리 신난 지구 반대편 소식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 어디는 신나야죠. 뭐. 그렇죠. 우리는 이렇지만 어딘가는 또 잘 돼야. 네. 로큰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나 유명인이 그렇듯이 네. 세상을 돌아가시면 이렇게 남은 유작이나 유품들을 이런 걸로 그들의 명예를 이어가고 있는 후손들이 있거든요. 있죠. 일단 여기 4명 있고요. 저희 네. 조장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떠들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떠들고 즐기고 뭐 이렇게 단순히 감상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이제 경매판에도 좀 자주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 아, 그렇죠. 단골 손님 소식입니다. 네. 누구죠? 우리 영원한 형님들 비틀즈 존 레논 또 팔려 가신다는 소식이에요. 팔릴 게 있나요? 있더라고 파묘했나요 놀랍게도. 혹시? 파묘요. 놀랍게도 와 이제 하다 이런 것까지 다 파네요. 네. 존 레논이 1980년대 12월 8일 마크 체프먼 그분에게 야밀밭에 파서. 예. 그분한테 광팬에게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실제 사용했던 총으로 네. 쏜 실탄 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그게 경매에 나왔어요. 이회진 이게 왜 이런 거 팔아도 되나요? 네. 이거 그래서 아니 왜 저는 이게 왜 있어? 왜 이걸 보관하고 있어? 저는 이게 뭐야? 보관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지? 아, 어디서 났지?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네네. 이 총을 회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뉴욕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영국 경찰이 그냥 영국 경찰이 이제 영국의 학생들 있잖아요. 네. 경찰 되고 싶은 애들 데리고 뉴욕으로 출장한 거예요. 아, 견학시켜 주려고. 견학으로. 근데 견학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하러 도착하자마자 총격에 휩싸인 거예요. 사건을. 그 시절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 시절 뉴욕이면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아유 원래 해외 출장 가면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갔는데 또 총격 사건에 휘말려 좀 창피하잖아요, 뉴욕시 입장에서. 그래서 그 NYPD 뉴욕 경찰서에서 그 영국 경찰분한테 이분 비틀즈 팬이라고 하시니까 야야 그때 존 레논 쏴 죽인 총 있잖아, 이거 한번 이거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쏴볼래 이거? 야 한번 만져드리게 해줘. 화푸시라고 해.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쏴봤던 그 총알이래요. 그리고 쏘고 그걸 주워 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 예, 그냥 기념으로 그 가지고 있던 그 총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경찰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내놨다고 하네요. 그게 지금 감정가가 한 300만 원? 뭐 이것도 뭐 한 3천만 원까지 오르겠죠. 뭐. 모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건너서 팬이 네. 갖고 있던 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될지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 맞았던 총알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참 별게 다 나오는 거. 진짜 맞았던 총알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미친 발언 아닌가? 네, 그러니까 파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파묘. 네, 참 별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미 존 레논은 어금니도 팔린 적이 있고요. 아니 공룡이에요? 아니 뭐 진짜 화석도 아니 근데 존 레논 변기 커버도 경매에 그래. 나왔었잖아. 그 리암이 살라고 했었잖아. 역시 유명해지면 그래 뭐 어금니 머리카락 뭐 별게 다 팔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온 섭섭님 혹시 지구에서. 사실 생각 있으신가요? 300만 원 했는데. 그걸 왜 사죠? 조금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정상적인 경매 아이템 좀 아이템.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네. 커트 코베인 그 유명한 언플러그드 MTV 그 아 영상 장례식처럼 아시죠? 꾸며놓은 무대. 아니, 아 맞아요. 아니 왜 또? 아니 맞죠 장례식처럼 꾸며놓은 거. 네, 그때 썼던 그 기타. 네. 그 기타는 어마어마하게 경매 팔렸죠. 올렸을 때 처음 시작가가 100만 달러였는데 네. 무려 6배, 600만 달러. 이게 지금 돈으로 하나로 한 하면은 80억? 80억이면 6분의 1 노예갤러그 위자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경매 자주 이렇게 로컬머신에 네. 있던 유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네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참 인간이 이런 무형이나 유형 자산에 가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스 철학으로 넘어간 그렇죠. 건가요? 저도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한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다른 누구한테는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정의한 이 경매라는 사랑 방식 아주 적극 찬성하고요. 이걸로 뭔가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유명해져서 뭐 제 물건 다 경매로 올려주시고요. 죽어야 되잖아요. 어금니 팔아야 되나요? 네, 다 해주시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적당한 규칙과 선을 지키는 네네. 안에서 이렇게 로큰롤 씬의 부가가치가 계속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뭐 커트 코베인 기타 뭐 80억 이런 거는 뭐 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 네. 지키면서 솔직히 어금니는 좀 이해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좀 그건 좀 선 넘었고 네, 적당히 뭐 주라기 하면서 공원처럼 복사하려는 것도 네, 아니고.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섭섭님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있으세요? 이런 거 좀 좋아하시지 않나요, 근데? 어금니는 안 좋아하겠죠. 아니 어금니는 안 좋아하시죠. 어금니는 안 좋아하겠지. 저도 이런 형태적인 뭐 물질적인 것을 굿즈나? 굉장히 좋아하는 네. 편인데, 셀리스트 킬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의미 부여한다는 게 참 그렇죠. 누가 해석 뭐 자기한테 어떤 감정으로 와닿느냐에 대한 그런 맞아요. 해석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그런 그렇게 의미에서 생각하고 네. Make some noise. Bible cast. 지난 회차에서 계속 저는 시상식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어느 정도 마지막 소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시상식 관련. 지난주 제21회 한국대중음악상이 있었습니다. 한대음. 주요 부분인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후보였던 이 밴드 붐의 대표 실리카겔이 과연 다 받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싹쓸이 올해는 하느냐. 2023년 작년의 음악인이었죠. 올해의 음악인 부문만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적게 받았네요. 네, 그래서 올해 음반은 빈지노의 앨범이 받았고요. 아, 올해의 여자친구 노래는- 찍혀 있는 거. 네.
뉴진스의 디토, 이거 진짜 명곡이죠. 아 저는 안무도 좀 외웠어요. 하지 마요. 안 합니다. 네. 못가요. 네. 그리고 올해의 신인은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걸그룹이 오.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골고루 받은 것 같아요. 빈지노의 앨범도 굉장히 힙합 네네. 쪽에서 뭐 저는 힙합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비평가들이나 아니면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이즈키 호평을 뭐. 앨범을 호평해 주셨죠. 그리고 올해 노래 뉴진스 디토는 뭐 아 진짜 다 센세이션이죠. 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디토의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토의 작곡가에 네. 조유일 씨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 정치마의 조유일님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찾아봐야 오. 아는 정보라서. 그래서 약간 좋아하면서 네, 말씀. 그래서 아, 저도 뿌듯해하시겠어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뉴진스가 수상자료 현장에 등장했었어요. 오. 작년에는 안 왔던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깜짝 등장해서 이제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도 이 한대음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나도 갈 추세를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록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우수 록 음반은 오버드라이브의 필로소피, 최우수 록 노래는 서울전자 음악단, 그리고 최우수 모던 록 음반이 실력하길이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도 뭐 확실히 좀 다양하게 받았네요. 이록 쪽도. 네, 최우수 모던 록 같은 경우에는 실력하길이 받았잖아요. 2022년에 데저트 이글 그리고 2023년에 노페누를 이미 받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틱택톡 황소윤님과 함께한 틱택톡으로 받았는데 네네. 3년 연속 같은 부분 수상을 했으니 이제 시상식에서 볼 때면 전년도 시상자가 금년도 수상을 하러 나오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실리카겔이 스스로를 호명하고 수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셀프 수상, 네. 셀프 시상. 다음에 있었던 시상식은 브리더워즈인데요. 아 이거 재밌었어요. 네, 역시 지난주에 있었고 사실 날짜를 잊고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3일절 연휴에 껴있어서 새벽 내내 안 자고 있다가 벌써 지금 하네? 이게 영국 시차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연휴가 더 중요하긴 아무래도 하죠. 새벽에 축구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왜 시상식을 했을까요? 영국 애들이 잠을 좀 안 자더라고. 그래서 차 먹어서 그래. 어쨌든 이번 브리더워즈는 이 레이 하나로 소개됩니다. 싹쓸이했습니다. 뭐 다들 이 소식은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 예, 올해의 앨범 그리고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신인상 모두 레이가 수상합니다. 소름 돋았어 지금. 부럽다. 우리나라는 뭐 한대음에서는 뭐 골고루 수상했는데 여기는 그냥 레이가 다 해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 네 개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네네. 송라이터, R&B 아티스트 상까지 총 6개를 받았거든요. 와 미쳤다. 이게 역대 브리더워즈 수상 기록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아, 갈아치웠군요. 했어요? 와. 이전 기록으로는 이 1995년에 블러 야. 그리고 아델, 불러가요? 해리 스타일스가 4개 네 개. 부분을 수상했던 게 최고 기록이었어요. 이전까지. 근데 이제 레이가 수상 신기록을 달성했으니까 저는 와 분위기도 그렇고 좀 보면서 이 아티스트에 대한 분위기가 네. 에이미 와인하우스 맞아요. 저도 공감 많이 한 게 네. 이분 뭔데 레이 누군데 다 싹쓸이해서 딱 이미지를 딱 봤는데 말투며 그 분위기며 그리고 또 약간 스타일도 노련하셔요. 너무 에이미가 그려져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에이미도.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되게 슬프네요. 또.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슬픈 오늘도 거죠?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라커라운드도 오늘도 끝이기 때문에. 아 파묘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첫 데뷔 앨범으로 가져간 거라서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딱 귀에 꽂히는 네. 곡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신인상을 받았었는데 사실 레이는 작곡가로 먼저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점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에스파의 베럴띵스라는 곡에도 작곡으로 참여했던 기록이 있는 진짜요? 아티스트입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있죠. 오. 그리고 여기서도 브리더워즈 록 부분 수상 내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록 얼터너티브 수상은 브링 미 더 호라이즌. 야. 과연 영국 요즘 자주 놈들 보이네요. 네. 받을 줄 알았고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불밴드가 없었다. 아니 뭐 얘네 말고 솔직히 냉정할 때 한없이 냉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더 라스트 디너 파티가 또 진짜 자주 본다. 근데. 야. 라이징 스타상을 받습니다. 엄청 자주 다 보네요. 영국 놈들이잖아요. 예. 거기서 다 후지라고 보죠. 네. 맞아요. 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 올해의 인터내셔널 그룹은 미국의 인디밴드 보이지니어스가 받았고요. 올해의 그룹상은 정글입니다. 여기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더 라스트 디너 파티는 뭐 후질하게도 오는데 네. 정글은 또
우리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할 오. 계획이죠. 오,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락페가 됐네요 이제. 근데 들어보시면 제법 재즈랑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 어울리는 아티스트들이 솔직히 서재페 라인업에 있다고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글은 이번 시상식에서 퍼포머로도 참여했는데 그거 보니까 또 이번 서재페 저는 얼리버드로 예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글 근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되게 제일 기대하시는 아티스트였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 가시나요? 네, 지금은 긍정적인 평에 속해 있습니다. 아, 원래는 안 가려고 하셨어요?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상식 라이브를 보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 취향은 약간 그래미보다 역시 브리더즈다라고 느꼈거든요. 퍼포먼스 연출이 브리더즈가 더 감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엄청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더 그런 쪽으로. 네, 더 연출을 더 네네. 조명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도 뭐 록밴드라면 콜드플레이가 오프닝 밴드들 한 적이 있었고 리암도 많이 네. 공연을 했었죠. 왜요? 가래 끌어요.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오프닝 무대는 두아리파가 했었는데 네. 올해는 솔직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도 네네. 그렇게 두아리파 무대를 보면 항상 수십 명 댄서 모델을 써서 그렇죠. 진짜 압도적인 분위기로 연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올해는 먼저 있었던 그래미 시상식에서 막 정글짐을 가져다가 이번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춤추던 레퍼런스랑 브리더즈가 너무 비슷해서 인상적이지는 않았고 예전 2018년, 2021년 무대가 역대급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 한번 찾아보셨으면 진짜 이게 영국 놈들 시상식이다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문화재로 올림픽 열고 이제 역시. 아무튼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시상식 반응입니다. 네네. 그래미 시상식 분위기를 보면 막 같은 후보에 지명됐더라도 상을 못 받아도 축하해주는 모습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약간 국룰이죠. 네, 특히 뭐 테일러 스위프트 굉장히 좋아해줘 뭐 이런 분위기 그렇죠, 나오는데 그렇죠. 브리더즈는 다 굳은 표정으로 있고 그걸 또 카메라로 비춰주는 게 저는 웃긴 부분이었어요. 걔들은 왜 또 하나 있어? 그러게 웃지도 않고 축하도 안 해주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씁쓸해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못 좀 받았으니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노엘 갤러가 나왔나요? 그게 약간 영국식 유머 아닐까요? 그럴지도. 약간. 일부러 그렇게? 진짜 서운한 척 하는 게. 진짜 서운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 오히려 고도에 돌려가기로 진짜 서운한데 난 서운한 척을 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수상 내역은 뭐 마일리 사이러스 시자도 있었는데 또 글로벌 아이콘으로 카일리 미노그가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글래스턴베리 무대에서 섰던 게 한 2년 전인가요? 특별 무대로 섰던 게 그분들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롱런 하시네요. 네, 완전 젊으시더라고요. 여전히 네. 분위기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거 좀 마돈나는 훅 갔는데. 그 네. 모습도 훅 가긴 굉장히 했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상식 소식은 아마 이쯤에서 전해드리는 게 마지막일 것 같고 네, 아무래도 3월 2일에도 수상식이 있으면 좀 짜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올해 내년- 1년 내내 상 주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제 올해 활동할 아티스트들의 행보를 많이 눈여볼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오늘이 락거라운드 팟캐스트 정규 촬영 마지막인데 이렇게 또 2023년의 아티스트들의 행보를 정리한 상들을 이제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는 게 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후지록도 그렇고 내한하는 아티스트도 어쨌든 연계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다가 이때 여기에서 소개해줬던 밴드구나 싶은 밴드들 공연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섭섭님을 통해서 브리드 어워즈하고 한대음 소식도 전달 받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지록 등을 통해서 동아시아로 처음 오는 아티스트들도 많을 테고 그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내한을 가진 아티스트들도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많은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 아티스트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 락거라운드 월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이던 내 이야기 영화처럼 흘러갔으면 해 지루한 일상은 특별하게 진부한 사랑은 애잔하게 하늘을 날아 흩어진 별을 하나 둘 모아 내게 안기면 시작될 거야 영원히 남을
지금 이 순간 Let it go 결말은 뻔해 우리의 미래는 환해 끝까지 화려한 날씨 완벽해 반전은 없어 이대로 뻔하게 끝났으면 해 잊어들은 평범한 이야기 팝콘처럼 달콤한 이야기 위대한 기적은 너무 쉽게 눈부신 세상은 당연하게 하늘을 날아 흩어진 별을 하나 둘 모아 내게 안기며 시작될 거야 영원히 남은 지금 이 순간 Let it go 결말은 뻔해 우리의 미래는 환해 끝까지 화려한 날씨 완벽해 반전은 없어 이대로 뻔하게 끝났으면 해 찬란하게 빛나는 긴 밤을 지나 하나던 그날까지 그리워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결말은 뻔해 우리의 미래는 환해 끝까지 화려한 날씨 완벽해 반전은 없어 이대로 뻔하게 끝났으면 해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take number 1, get let it go. Since 61, call number 2. Make some noise. 바이블리 캐스트. 네, 오늘도 시작된 미니 코너 저희 밴드 101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2회차에서는 처음으로 합주를 하게 됐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장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밴드를 하면은 야 도대체 기타 앰프가 뭐고 베이스 앰프가 뭐야 이게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은 둘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꿀팁 같은 거 저희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사장님께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정말 그 처음 시작한 초보 밴드들이 어떤 곡들 하면 좋은가부터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뭐 밴드 한다고 뭐 친구들도 모였고 그 다음에 곡도 정했으면은 연습을 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뭐 합주실을 빌려서 가게 되죠. 그쵸. 뭐 자기 뭐 개인 연습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없죠. 있으면은 진짜 사실 좋죠. 그게 있으면 뭐 사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 한 5명 불러가지고 해달라 해. 아 이미 그게 있을 정도면 이 방송에 아무 도움이 안 되지. 뭐 여튼 그래서 합주실 빌려서 가게 되면은 처음 가게 되면은 좀 되게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뭐 사실 이런 공간을 언제 뭐 가본 적도 없었을 거고. 아 진짜 예약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겠다. 네, 그 다음에 본인들이 뭐 정말 처음 보는 이런 신기한 기계들 막 많이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긴장하고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싸우죠. 그래서 별로 있어. 생각해보면 저도 합주실 처음 빌려서 가봤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 야, 되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네. 막
시간은 이제 막 한정돼 있지 예약을 해놓고 그다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다 보면 한 2, 30분 그냥 가버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막 합주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막 나오라 그러고 아, 이제 할 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주를 제대로 했냐 하면은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앰프 키는데 30분. 네, 귀만 아프고 나오고 나면 그리고 다음 주에 모이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처음 합주실 혹시 가보셨을 때 좀 기억이 어떠셨어요? 맨 처음. 저는 사실 보컬이었어가지고 아. 준비할 게 있진 않았어요. 아 이러면 조금 이제 쉽지. 서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 베이스를 가지고 갔었나 아니면 있는 걸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해봤는데 막 그냥 얼타죠, 솔직히. 네. 진짜. 그래서 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합주실 가면 좀 당황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돈 내고 빌린 시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맞아. 결국에는 또 서로 막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 이상한 사운드 밸런스로 막 쿵쿵대다가 그냥 허겁지겁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화나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떻게 미리 좀 세팅을 하면 좋을까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합주실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여기도 합주실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대학교 아름다워 보이지만 네. 합주실입니다. 뭐 보통의 합주실과는 좀 많이 다르죠. 생긴 게.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본인의 앰프 아니면 악기 찾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쵸, 일단 앞으로 가야지. 네. 네, 전쟁터에 무기 먼저 찾아야죠.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처음 가다 보면은. 여러분 네. 베이스 앰프와 기타 앰프는 다른 종류의 기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가지고 막 문의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모르시겠으면 사실 거기 이제 계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기타 사장님한테. 앰프가 뭐고 베이스 앰프 뭔가요? 해지고 거기에 일단 자기 자리를 잡고 그럼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문 열고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네. 악기 앞으로 갔죠. 네, 자, 그러면 악기를 꺼내서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네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에 케이블을 삽입, 인풋 케이블에 네. 삽입을 해야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전원 키는 게 아니라 볼륨을 0으로 내려줘요. 볼륨을 0으로, 앰프의 볼륨을 다 0으로 내려. 저는 편의상을 합니다. 전원부터 켜고 플러그 꽂으면 안 되나요? 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퍽 소리 나고요. 그러면 일단 네. 집에 한 50만 원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웅 소리 나고 난리 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편의상 네. 클린 채널만 볼륨을 0으로 했는데 네. 모든 볼륨 버튼을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다 이제 볼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노브들에. 그것부터 0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볼륨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밖에 안 됐는데 해가지고 켜보면은 여러분 기타 앰프 볼륨에 사면요 MFF 그거 날아갑니다. 집에서 1만 쳐도 엄마가 집 나가라 해요. 그렇기 경험담이기 때문에 때문에. 항상 볼륨은 최소로 해놓고 킨 다음에 이제 살살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앰프의 뜻이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입니다. 소리가 증폭됩니다, 여러분. 이 앰프가 이제 100와트 출력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스피커가 보통 3에서 5와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인지 체감이 가시죠. 30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꽂았으면 자, 이제 전원을 자, 켜주시면 됩니다. 연결하고 0으로 했으면 전원을 네, 보통 이제 전원 같은 경우는 요 앰프는 이제 전원 스위치가 하나인데 가끔씩 전원 스위치가 2개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바이까지 네, 말씀하신 거죠. 거기 이제 적혀 있는 걸 보면 스탠바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그냥 파워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탠바이 먼저 올려주시고 파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앰프 중에서 마샬류는 보통 전원이 앞에 있는데 팬더유는 전원이 뒤에 요 뒤에 있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스위치를 잘 찾아서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전원을 켰으면 이제 볼륨을 한번 살살 올려보실까요? 네, 조금씩 올려볼까요? 올리면서 소리를 내보시면은 자, 지금 기타 볼륨을 빵으로 했는데 네. 올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기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요러면은 이제 앰프 켜는 거는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거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합주하는 거랑 큰 연관은 없는데 네. 저는 꼭 좀 주의를 주고 싶은 그 알았으면 하는 팁이 짐 정리 잘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왜냐면은 대학생 밴드니까 네. 보통 동아리로 하니까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타 2명에 베이스 네. 1명만 해도 기타 가방이 크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이거를 그 놓는 것도 진짜 이게 합주실이 그렇게 보통 크지 않으니까 좀 맞아요. 걸려요. 네. 자꾸 다닐 때. 그래서 이게 막 널브러져 있으면 사실 여기 막 걸려 넘어지고 해가지고 사고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가지고 짐이 꽤
넣게 되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 짐 합치면은 진짜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의 산을 하나 만들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사람 2명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기타나 아니면은 그 베이스들 다 악기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본인 겉옷이나 가방 같은 거는 그 안에 넣어서 네, 그 포장해가지고 쌓아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지금 했지? 안 해두면 되는 생각해보니까 네. 기타도 들어가는데 옷은 당연히 들어갈 방에 거예요. 들어가죠. 사람도 들어가는데요, 네. 뭐. 그건 네. 좀 빡세긴 아, 한데. 그래요? 네, 그래서 한 구석에다가 좀 짐 정리부터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주할 준비,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보통 이제 공연이나 합주 끝나고 이제 뒤풀이 가잖아요. 네. 근데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사장님이 악기 좀 갖다 두지 말래. 빨리 서빙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사모님 이거 어디다 놔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아, 그치.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주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앰프 연결한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히 기타랑 베이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는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앰프 전원을 꺼두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뭐 껐다 켰다 좀 번거로운 경우에는 뭐 그게 귀찮다 하면은 기타에 보통 보면은 저 볼륨 노브가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요거를 네, 기타 볼륨 노브를 줄여서 소리가 안 나도록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세워놓고 딴 데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이거 모두에 안 대한 하면은 매너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리가 계속 나요. 끽 하는 이게 지금 볼륨이 좀 낮아서 그렇지. 네. 네. 아 지금 하울링은 안 될 거예요. 이거 네. 때문에. 여튼 이렇게 되면 이 기분 나쁜 이 잡음이 끽 하면서 계속 나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그 신경 더러워져서 싸움 납니다. 아, 경험담이시군요. 그러다 해체하는 겁니다. 또 해체. 네.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정신 없다 보면은 신경을 안 써요 다들. 네. 방법이 크게 세 개죠. 방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개. 앰프를 전원을 아예 끄거나 스탠바이 버튼을 이제 올려놓으면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 방법.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타 자체 볼륨을 연결한 상태에서 빵으로 하든가. 마지막 방법은 튜너 페달 있으신 분들은 아, 그거 네. 밟아놓으면은 이제 소리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거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거 있는 사람 뭐 이제 사실 거의 준 이인임 볼장 나온 사람들이고 나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에 네.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니터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인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멤버들의 소리를 정확히 청취하는 거, 요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하죠. 네, 사실 합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리 듣고 그 다음 멤버들 소리 들으면서 이제 맞춰보면서 좀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면 사실 합주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합주가 말 그대로 합을 맞추는 건데 지들 소리 듣겠다고 이게 올리면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슈게이징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려. 자기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네.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또 슈게이징 보러 가시거든요. 그럼 또 입 찢어지셨는데. 네,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 저희처럼 헤드폰 모니터링이에요. 네. 근데 이 헤드폰 모니터링 환경이 되게 좀 만들기 까다롭기 때문에 돼 있는 합주실이 거의 없다고 네, 봐야죠. 요런- 참고로 여긴 있습니다. 아, 예. 세탁소 아래집 헤드폰 모니터링이 다 구비되어 네,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역 도보 10분 거리.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보급형 합주실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드럼 한 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각자 뭐 기타 앰프, 베이스 앰프 있고 그 다음 이제 모니터 스피커 한두 대 정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뭐 키보드랑 보컬 소리 나오죠. 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일반적인 합주실, 헤드폰 모니터링이 아닌 일반적인 합주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네. 역시 바른 생활이 중요하죠. 네.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네. 자세도 중요하고 네. 저는 위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별로 크게 이제 다들 고려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뭐 어디 서 있든 그냥 소리만 들리면 되지 하는데 여러분들 소리라는 게 이게 소리가 나는 데서 멀어질수록 제곱분의 1로 점점점 소리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인데 내 기타 앰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악기 소리만 들리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뭐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합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저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올바른 위치에 서는 법. 첫째, 드럼에 너무 가까이 붙지 않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왜 기타는 앰프를 쓰는데 드럼은 앰프를 안 쓸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증폭을 안 해도 됩니다. 드럼 소리는 아직 합주실 안 가보신 분들 아니면 드럼을 안 쳐보신 분들은 아직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합주실 처음 가서 제일 놀라는 것들의 첫 번째 순위가 드럼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아니 그리고 애들이 자꾸 드럼 보고 소리를 줄여달래. 살살 치네. 이거 없거든 이거. 때문에 드럼에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은 드럼 소리에 잡아먹혀서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사실 드럼이라고 조금 거리를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드럼과 가까이 서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스인데 드럼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내 베이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계속 앰프 볼륨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거 항상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나 베이스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앰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그러면 내 앰프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겠지 하는데 바로 붙어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앰프에 딱 등을 대고 이렇게 서 있어 버리면은 본인 앰프 소리가 안 들려요 오히려. 맞아요. 이게 네.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등에는 고막이 없거든. 그렇죠. 여러분 소리는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네. 역시 고왕이요. 아니에요. 문과예요. 그래서 드럼이래 기타나 베이스 앰프에 딱 붙어 있게 되면은 자기도 소리 안 들리고 그리고 또 이 앰프 소리를 본인 몸으로 막아버리기 막아버리니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진짜 앰프 앞에 뭐 진짜 조그만 거라도 두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본업으로 기계 설계 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냉각탑 이런 거 소음 막으려고 네. 가장 네. 간단한 법에 앞에 철판 까는 거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소리가 앞으로 안 나가니까 네. 애들이 기타 소리 안 들린다고 욕하거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앰프를 딱 이렇게 등진 다음에 한 2발짝 정도 앞으로 걸어가세요. 아, 네. 두 발짝. 한 1.5에서 2m 정도? 그 네. 정도 떨어져 있으면 본인도 소리 들리고 이제 옆으로도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잘 이제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컬. 보컬들이 참 그 모니터링이 까다로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보컬들은 보통 소리가 다 이제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와요. 뭐 이런 앰프나 드럼이 아니라 네. 예, 마이크가 믹서로 연결되고 그 믹서에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는데 그럼 이제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합주실은 모니터 스피커가 한 개 아니면 뭐 2개 정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서 딱 보고 모니터 스피커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뭐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까만 통으로 보통 생겼거든요. 이게 그냥 검은색 통으로 돼 있어요 네모나게. 네, 맞습니다. 여튼 그게 보컬 소리 나오는 데다라고 아시면 되고 네. 그러면 그걸 찾았으면은 보컬은 그 모니터 스피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네, 네. 왜냐면은 이 사람 귀가 사실 옆이나 뒤에서 나는 소리는 잘 못 들어요. 맞아요. 네, 야생으로 왜냐면- 나가면 네. 바로 죽어버리고. 귀가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컬이라면은 꼭 모니터 스피커를 등지지 말고 웬만하면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합정에 있는 합주실 많이 갔는데 이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보통 다 이제 앞으로 들을 수 있게 세팅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딱 붙지 말고 한 2발자국, 3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올바른 자리 찾기 방법. 사실 뭐 건반이나 드럼은 고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 앞으로 가야 되고. 맞습니다. 네, 저는 기타리스트하고 보컬을 해본 입장으로서 진짜 공감이 좀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천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이제 뭐 스피커가 낮은 데 있다. 그러면은 앉아 있는 게 제일 잘 들릴 거고요. 그쵸. 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내 시선과 내 귀는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이도 조금 맞춰주면은 확실히 좀 더 잘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사운드 밸런스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저희가 만약에 이제 프로듀싱 같은 걸 해야 돼서 작업실에 간다고 치면은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제 시선 높이하고 스피커 높이를 맞추는 일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진짜 그만큼 높이하고 위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은 합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합주는 과학입니다. 진짜 이거 사이언스. 한번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시면 되는데 기타 앉아서 치다가 일어서서 치면은 소리가 달라요. 오, 네.
진짜 작업실에 바로 어제 샴페인 슈퍼노바 연주하면서 느낀 건데 장난 아닙니다. 아 실제로 노엘 갤러거 일화가 노엘 갤러거 원래 앉아서 혼자 찐따처럼 방에서 그 기타를 연습하다가 그냥 평소에 혼자 앉아서만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공연이 잡히고 공연장 가서 공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깨달았대요. 아, 나는 서서 쳐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패닉했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그렇게 퀄리티가 다른 완전 겁니다. 다르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듣는 그 높이에 따라서 음의 주파수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니까요. 네. 아예 다른 노래가 돼버릴 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사이언티픽한 걸 알고 싶으면 저희 찬우 사장님 개인 인스타로 DM 한번. 유료입니다. 네. 기타 추천은 제가 무지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위치를 찾아봤고요. 다음은 뭐죠? 네, 다음은 이제 각 그 파트들의 서로 볼륨을 좀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저희가 건데요. 흔히 사운드 밸런스라고. 네, 사운드 밸런스죠. 사운드 밸런스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뭐 공연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들어보고 뭐 기타 좀 볼륨 올려주세요, 네. 뭐 베이스 내려주세요 해주는데 합주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장님이 해주긴 해. 예,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가끔 있으면 해주긴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저는 최대한 좀 직접 해보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았으면 해요. 네. 이게 되게 좀 이거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좀 노래 듣는 귀도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엔 본인 음악을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는 본인이 조절하는 게 그리고 또 반대로 노래 좀 많이 듣고 좀 깊이 심취해서 들은 분들이 또 이걸 잘 해요. 맞아. 네. 잘하시겠는데? 베이스 무조건 키울 것 같은데. 근데 저번에도 약간 이거 베이스 좀 작은 것 같다고 하시긴 했어. 네, 그래서 네. 사운드 밸런스를 잡는 거는 보통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그 밴드에서 멤버 한 명이 딱 전담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야 일정하지. 네, 그래야 일정합니다. 이게 서로 다 듣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 멤버 중에 제일 뭐 경험 많은 사람, 아니면 뭐 노래 듣는 거 많이 들은 사람, 네. 아니면 귀 밝은 사람, 그것도 아니라면은 사실 보컬이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은 네. 보컬이 잡죠. 왜냐하면 일단 기타는 가자마자 이펙터 설치하고 있어야 되고. 보통 보컬이 제일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서가지고 돼요. 오더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사운드 밸런스를 잡는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냐? 뭐 드럼, 앰프, 모니터 스피커 다 이런 소리가 나는 그 네. 근원지로부터 딱 이제 거리를 재봤을 때 거의 한 그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데 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네, 사실 뭐 보컬이 보통 뭐 그런 데 서기는 하는데 여튼 어디 한 군데 치우쳐서 뭐 하나 소리가 좀 크게 들리지 않도록 네, 공간 그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드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볼륨은. 왜냐? 드럼은 조릴 수가 없으니까. 고정값입니다. 드럼 볼륨 못 줄인다. 굳이. 네. 그래서 드럼 기준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드럼의 킥 드럼, 베이스 드럼 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둥, 킥을 둥. 이제 둥둥 치면서 여기에 무슨 볼륨을 맞춰야 되냐? 베이스 소리를 맞춰줘야 돼요. 아, 역시 네. 전문가죠. 그래서 드럼 킥 소리랑 베이스 소리가 거의 비슷한 레벨로 들릴 정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운데 섰을 때 들리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베이시스트는 베이스 앰프 앞에 있으니까 본인 베이스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겠죠. 네.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둘을 맞췄으면 이제 기타를 맞출 차례인데, 네. 기타 볼륨은 이제 코드 스트로크 했을 때 베이스 소리 둥둥둥 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면 돼요. 네. 이게 그러면 뭐 기타가 좀 더 크게 들려야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기타랑 베이스랑은 주파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전 다르게 들리죠. 들었을 때 그냥 크기가 비슷하다 하면은 네, 서로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그렇죠. 네. 이게 소리가 이런 소리하고 좀 달궈줘야 될 건데. 이런 소리하고 또 이제 그렇죠. 이것도 네.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맞춰주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키보드랑 기타 볼륨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기타보다 조금 작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건반이 조금 작은 게 보통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막 키보드가 엄청 좀 잘 뛰어 다녀야 되는 곡이면은 조금 키워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묻혀서 가는 곡이면은 너무 안 키우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보컬 같은 경우는 보통 합주실들에는 다 이제 마이크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믹서가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거기 밸런스 맞춰져 있는 걸 안 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보통 합주실들은 공간이 작아요. 근데 맞아요. 공간이 작은데 여기 이제 모니터 스피커도 있고 요 마이크도 있고 하면은 이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삐 하고 이제 하울링이 뜨는데 아 이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네. 이게 소리가 벽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소리가 마이크에 다시 들어가면은 삐 거리는 잡음이 지금 엄청 들리거든요. 진짜 커요. 생각보다 소리 진짜 크고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진짜 극대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를 후벼 파는 소리가 나오는. 네. 그래서 보컬이 이제 막 예를 들면 이제 기타가 막 이제 솔로를 친다. 근데 보컬 안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때 마이크를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 네. 그 소리 안 나게. 네. 여튼 이렇게 공간이 좁은 데서 그 마이크 볼륨을 올리게 되면은 바로 하울링이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합주실들에서 하울링 안 뜰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서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꿀팁이 소리가 서로 안 들리면은 네. 소리를 높이지 말고 서로 낮추는 방향이 사실 맞습니다. 아. 저게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했고 보컬이 노래를 불러봤는데 다른 악기 소리들이 너무 커. 그러면은 조금씩 볼륨을 낮춰주고 보컬은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드럼은 못 내리지만. 네. 그리고 보컬이 그래도 뭐 소리가 좀 작다, 뭐 힘이 없다 그럼 보컬 생기면은- 바꿔야죠. 뭐. 그렇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네, 놀랍게도 저게 정답입니다. 아니 제가 이게 왜 이거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라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합주를 해봤는데 이게 타고난 성량이란 게 있거든요. 네. 소리가 안 들리는 보컬은 그 스튜디오에서밖에 못 써요. 아니면 네, 슈게이징 노래방용이에요, 하세요. 노래방용. 네. 슈게이징 하세요. 슈게이징도 안 좀 돼요? 빡세.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여러 보컬들을 나 노래방에서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오면은 밴드랑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묻혀서 안 들리는 경우들이 네. 정말 많아요. 당신들은 드럼과 베이스와 기타를 뚫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안 들린다 하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마이크를 입에 딱 대고 불러요. 네. 이렇게 저희가 네. 지금 방송하는 것만 봐도 이게 보통 이제 이런 합주실에서 쓰는 마이크들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가 확 작아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대고 부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연습하세요. 복식호흡 하세요. 복식호흡. 아 저는 근데 보컬은 타고나서 솔직히 연습을 하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연습하니까 나아지는 사람들이 좀 요즘 보이더라고요. 네. 연습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힘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성량 키우는 거를 꼭 연습을 하세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뭐 마이크 볼륨만 키워 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가 않고요. 그러면 보통 2달 안에 해체가 네. 네. 기계로 네.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 밀어내는 힘이 모자라면은 아무리 볼륨을 올려도 사실 그 목소리에 뭐라 그럴까요? 그 알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쵸. 없으면 다른 악기들에 그냥 다 그냥 노래 못 하는 거예요, 사장님. 잡아먹힙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 이게 네. 볼륨을 제가 이렇게 커진데 애초에 네. 그냥 이렇게 치면은 맞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다 하는 게 묻혀버리죠. 보컬이죠. 예. 사실 특히 이제 기타의 그 주파수가 보컬 주파수랑 겹치는 겹치니까. 부분이 많은데 저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보컬도 꼭 오디션 보고 뽑고요. 비주얼만 보고 뽑으면 극대노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합주실에 처음 와서 어떻게 좀 첫 합주를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팁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장님 저 이거 듣다 보니까 밴드 하고 싶어요. 하세요. 아니, 저희 뭐- 하면 되지. 너무 갑자기 그때 뭔가 저도 밴드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밴드를 들어가서 선배들이 이제 세팅해준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뭔가 어색했던 뭔가 어수룩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되게 재밌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요거 이제 뭐 밴드 동아리 하면서 항상 이제 후배들에게 좀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사실 뭐 밴드 좀 오래 해보겠다 뭐 관심 있는 후배들 아니면은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안 들어. 그 네. 공부도 그거 엄마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이렇게 터득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지만 뭐 제가 드린 말씀이랑 팁들을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빠른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나 앰프하고 마이크 하울링 문제는 이게 합주의 퀄리티를 떠나서 사람의 짜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이제 코너 밴드 101. 다음 밴드 101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그러면 곡도 정했고 합주도 했으니 뭘 해야 되죠? 공연해야죠. 공연해야죠. 그래서 첫 공연에서 좀 어떻게 해야 좀 사고를 줄이고 재밌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얘기를 좀 애니메이션처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만들까요? 와장창 우리의 첫 공연. 약간 청춘 드라마처럼 약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밴드 101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미니 코너 준비한 것까지 잘 전달드렸고요. 사장님하고 저희가 전달해드린 여러 가지 정보 잘 조합하셔가지고 합주 그리고 추후에 공연까지 즐겁게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즐거운 사연이 있으면은 그 어떤 주제든 상관없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좀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ake some noise. Bible Cast.